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꽤 쌀쌀해요. 아침에 이제 딱 그 새벽 4시경에 남양주의 기온은 약 7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출근하는데 엄마가 도훈아 춥다. 밖에 자켓 하나 입고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봄인데 왜 춥지? 했는데 진짜 안 입고 나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울 기온도 지금 보니까 여의도 기준으로 온도가 10도. 여의도동 지금 10도래요, 여러분. 이거 뭐 5월 다가오는데 다시 겨울 온 거예요? 이 날씨가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비도 안 왔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다니. 어쨌든 이제 낮 기온과 또 아침 기온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아침에는 일단은 겉옷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낮에는 이제 겉옷 벗고서 다닐 정도의 날씨는 되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옷 잘 챙겨서 감기 또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밤 사이에는 미중 간의 무역 관련한 그 협상 내용이 약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키는 중국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통화를 했냐라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죠.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가운데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었던 증시가 그래도 계속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S&P 500과 다우지수는 소폭 강세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또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간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모시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매크로 관련한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서 시장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의 이제 벽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핫딜 제품이 냉장고인데 이게 약간 크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박종훈 팀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여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전혀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괜찮네. 안 오는구나. 예, 저희는 지금 사실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선풍기와 요 세탁기 사이로 냉장고. 세탁기 아니고 냉장고 사이로 서로를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패널과 출연자와 이제 진행자가 가끔 이제 호응을 하면서 얼굴을 마주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각자 갈 길 가라. 일단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저와 여앵커님과는 보기가 힘들다. 요거 말씀드리고. 냉장고 잘 보세요, 여러분.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냉장고 이따 소개해드릴 건데 되게 좀 이렇게 인테리어의 소품으로 되게 좋게 좀 시크하게 그레이 컬러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요거 조금 이따가 저희가 자세하게 또 핫딜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어제 좀 V자 장중에 그렸죠? 네, V자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지수를 아마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실 텐데요. 다우존스는 0.28% 상승했고요. 나스닥 0.1% 소폭 하락했습니다. S&P 500 0.06%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 0.42% 상승을 했고요. 네 지수 이제 3대 지수를 떠나서 러셀 2000까지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면 러셀 2000 지수가 그나마 조금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중간에 이 그림이죠. 이 흘러가는 요 흐름 자체가 V자로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 지표, 고용 지표 해서 특히나 제조업 지수도 앞으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있었던 경제 지표를 좀 떠나서 이제는 4월 달에 대한 경제 지표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부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도가 분명히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무역 전쟁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앞서서 크게 주가를 크게 흔들었었던 지수를 크게 흔들었었던 그런 요인들이 결국엔 경제 지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나오는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지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정말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도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반등은 이제 V자 반등이 됐지만
맵을 좀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죠. 지금 화웨이에서 H100을 능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뭐 그 회사 내에서는 주장하는 게 능가할 만한 그런 AI 칩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이지만 그 성능이나 여러 가지 그 기능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 가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는 아직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악재로서는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만 마이너스 2%대 하락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나머지 아마존, 구글 마이너스 6.8%, 또 구글은 마이너스 6점이 아니죠. 0.68%. 네. 구글은 0.87%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메타도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했는데 오늘 이제 증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던 모습처럼 딱 보이시죠? 딱 봐도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던 그러한 시장이었고 하락한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상승한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거래량이 살짝 좀 죽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상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빅테크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수요일, 목요일 그럴 때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수요일, 목요일도 넘어가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들이 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4월 달에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자, 그러한 시장 우리가 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니까 네. 방송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한번 또 방송을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안 하지만 알아서 개별적으로 내용을 찾아봐라. 다 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 금요일 날 싹 다 모아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갔지? 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무역 전쟁 데이터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에 대한 이야기 또는 여러 가지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데이터로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데이터를 한 번씩 보시면서 앞으로 일부 더 많은 데이터가 이제 분명히 나오겠죠. 경제 지표도 많이 나올 테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뒤에 가서 이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악의 트럼프 2기 허니문 기간 100일. 그래서 딱 100일 된 거죠, 지금. 지금 30일까지 되면 이제 100일인데 그렇죠. 이제 100일이 30일이에요, 4월 30일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 하루 남았나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사실, 이틀 남았고 우리는 하루 남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최악의 허니문 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허니문 기간 동안에 상승했었던 종목들도 있고 최악의 종목, 최고의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긴 한데 대부분 또 실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움직인다. 트럼프 인터뷰했는데 내가 세상을 움직인다. 내가 무적이다. 이런 이야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뒤에 가서 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보죠.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4.21%로 소폭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실적 시즌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서 많은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그러한 이제 데이터를 지금 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부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여러 서비스 나우나 특히나 이런 관세와는 조금 무관한 그러한 이제 기업들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 물론 구글도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상승을 보여준 후에 프리마켓까지 넘어오면서 그리고 장이 시작되고 나니까 일부 상승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괜찮은 실적 발표를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시장의 일부 심리적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62.02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1.59% 하락을 했고요. 공급망 증가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라는 점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환시장 한번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1,436원입니다. 자, 어제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내려갔습니다. 어제는 이제 99.2였는데 오늘 98.8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하방은 지속적으로
좀 더 내려가려나라는 뭐 그러한 이제 시장의 뭐 약간 전망도 있고 의견들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화요일부터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기업들. 물론 이제 월요일 같은 날도 중요한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경기를 좀 나타내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뭐 뉴코나 알루미늄 관련된 뭐 이러한 기업들도 있고 뭐 웰타워도 있고요. 뭐 이건 이제 또 리치 기업이고. 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일부 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시장에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가장 또 관심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자 또 스타벅스를 통해서 지금의 소비자들의 소비가 또는 이제 많은 그 소비 여력이 분명히 있는가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화이조도 또 화요일 날 프리마켓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수요일에 있고 목요일 날 일라이릴리, 로블록스, CBS, 아마존, 뭐 애플, 마스터카드, 에어비앤비 뭐 맥도날드부터 해가지고 정말 경기를 또 대표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대거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뭐 실적 발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이제 4월에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들어서 2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매도 상위 주체가 유럽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럽 투자자들. 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유럽 투자자들의 비중 자체가 많이 줄면서 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조금 퀘스천 마크로 좀 남아 있긴 한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고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런 차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많이 팔았나 그쵸.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일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제가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는 정말 위축이 됐어요. 심리는 2008년 금융위기만큼 위축이 됐는데 포트폴리오는 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이더딥의 매수세가 붙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는 줄지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심리는 위축되는데 나는 팔지 않았다. 약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오히려 매수가 좀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최근에 다시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미 어떤 단기적인 악재는 좀 지나간 게 아니냐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전망이고 앞으로 나오는 미중 관계, 미중 무역 관계 협상이 어떻게 되는가. 뭐 그 부분이 아마 시장을 또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2분기 수입이 마이너스 7%대 하락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또는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일부 데이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쵸.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어떤 상황 그리고 많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2분기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망하기 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약간은 좀 디테일한 숫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4월에 대한 경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기반을 해서 아마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의 2분기 수입 자체가 마이너스 7%대 하락 전망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크게 껑충 뛰어 올랐었던 여기 1분기입니다. 1분기고요. 지금 요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는 게 이제 2분기입니다. 그 다음 막대 그래프가 이제 3분기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수입이 급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관세가 부과가 되기 전에 일부 크게 수입해왔던 이런 부분이 GDP를 좀 끌어내렸었던 요인이었고, 자 이제 뭐 수입을 줄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7% 하락 전망인데요. 이 마이너스 7% 하락 전망은 이만큼 지금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재고가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확 줄이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제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 급격하게 떨어진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한 컨테이너 물동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LA부터 뭐 롱비치 항구의 중국 선박 도착 건수가 지난주 대비해서 29% 급락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감소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 그 절대치로 보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냐 그건 아닙니다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낙폭 자체가 워낙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부 물론 1분기에 때 많은 물량을
수입을 해왔지만 2분기 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고 3분기 때부터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겠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의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 이 부분이 일부 좀 V자 반등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선박에 대해서도 최근에 그 세금 부과 엄청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한 척당 20억씩. 그러면은 막 들어가려다가도 배 돌려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사실 뭐 과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부과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언제부터 부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예? 제가 정확한 시점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중간에 그 소식을 들은 들은 배들이 중국발 배는 뒤로 갔다.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항구로 가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죠. 그 그쵸. 비용을 내서라도 그 선박 회사들이 만약에 뭐 이익이라면 남는 게 있다면 하는 건데 뭐 모르겠네요. 그 그쵸. 부분은 한번 그만큼 지금 뭐 좋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물동량 자체가 이렇게 크게 급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상하이 LA 선박 운임료 추이도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회색깔로 되어 있는 음영 부분이 이번에 이제 관세 정책이 부과가 되고 나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만큼 지금 선박 운임료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과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뭐 정말 공급망 이슈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다시 또 내려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홍해 때 그죠? 홍해 그때 뭐 수에즈 운하부터 해서 후티 반군의 여러 가지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급등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쵸. 자, 다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해서도 크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컨테이너 물동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 산업 부문이 바로 자동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나라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 산업 부문,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자동차인 거예요. 결국에.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멕시코 같은 경우는 트럭하고 버스. 한국 같은 게 보시게 되면 자동차가 1위고요. 가장 중요한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한국 입장에서.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자동차 부품입니다. 세 번째가 반도체예요. 저도 요 보면서 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고 세 번째가 반도체다. 그리고 그 외에 네 번째가 컴퓨터 관련된 액세서리, 뭐 컴퓨터 이제 뭐 노트북이나 PC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칩들 이런 것들 뭐 D램부터 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자동차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뭐 일본, 독일, 캐나다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의 무역 협상 키라고 해야 될까요? 협상 키는 자동차 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물동량 자체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도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을 해와요. 근데 그게 지금 선적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적 취소, 미국에서 그러니까 선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수입할게라는 그러한 물량 자체를 취소해요? 취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근데 그 취소한 돼지고기 이유가 172% 관세 때문이다.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니까 미국산 돼지고기에 172% 관세가 부과돼요?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수입업자들이 이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를 또 해야 되고 일부 좀 시장에 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정가를 또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좀 터무니없는 관세다 보니까 자, 그러한 물량 자체가 지금 최근에 급락하고 있다.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과거 봤을 때는 거의 뭐 코로나 때 최악의 상황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뭐 미국산 돼지고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부분별로 하나씩 이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가 되면은 더 많은 데이터가 아마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컨테이너부터 해서 일부 무역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많은 이제 뭐 무역에 관련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또는 인플레이션 야기시킬 것이고 아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는데 JP모건이 오늘날 탄력적인 소비 지출을 예상하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소비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하는 5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가계 대차 대조표는 2019년 이후 46조 달러 순자산을 창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여력은 여전하다. 근데 지금 이 46조 달러 순자산 창출 자체가 미국의 그 소득군으로 나누게 되면 고소득층.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 시장 특히나 돈 버는 사람이 버는 거죠. 맞아요.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았던 과거. 그리고 부동산 시장 또는 뭐 암호화폐나 그 외에 그러한 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이 사실상 이 순자산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예, 뭐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긴 한데, 네. 자 그만큼 사실 미국 증시가 과거에 몇 년 동안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전히 미국 소비는 여전하다, 굳건하다, 뭐 이렇게 또 JP모건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자 당좌예금 잔액이 총 5.4조 달러. 근데 이게 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9년 4분기가 1.53조 달러. 그리고 그거 대비해서 3.5배고요. 코로나 이전 최고치였던 1.7조 달러를 너무나도 크게 넘어섰던. 그 5.4조 달러니까 자 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순자산 창출 자체가 일부 또 당좌예금 잔액으로도 넘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좌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진희도 계좌에 돈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관계로.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아쉽네요. 아쉽네요, 진짜. 예. 미국에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뉴욕으로 가실래요? 우리 지금 가는 좀 글로벌 늦었죠. 모니터 있잖아요. 늦었으니까 한국에 있겠습니다, 저는. 전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실업률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제 돈 많은 분들은 뭐 구직 걱정 없이, 그러니까 구직 걱정 없이 그들의 사업이나 뭐 이런 걸 용이하니까 이미 뭐 이런- 플렉스를 하고 계시겠죠? 일도 안 하고.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예. 그리고 임금도 마찬가지로 2019년 대비해서 누적 기준으로 27%또 성장을 했다. 자, 네. 그만큼 임금도 늘고 있고, 계좌에 돈도 많고, 순자산도 창출했고, 그리고 실업률은 3월 기준 4점인데, 이거는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실업률도 높지 않고. 그리고 전국에 이제 가장 민감한 뭐 가스, 뭐 예를 들면은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름값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6% 하락을 했다. 네.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대다. 자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물론 관세 때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소비 지출이 줄어들까라고 봤을 때 JP모건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미국의 소비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비가 이제 특정 소득층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몰려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득층의 상위 10%가 네. 미국 소비의 8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싶긴 한데. 비슷하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그게 뭐 비슷할 것 퍼센테이지만 조금 차이가 날 뿐 예. 비율이나 이런 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인구로 봤을 때 상위 10%를 하게 되면은 막 한 3, 4천만 명 되잖아요. 예, 3억이 좀 넘으니까. 네. 예, 근데 인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미국이요? 예, 헷갈렸네요. 헷갈렸는데 하여튼 예, 그러한 어떤 뭐 수천만 명의 그 인구가 미국 소비의 80%,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데이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는 트럼프의 허니문 기간. 네, 100일. 트럼프의 허니문 기간인데요. 지금 뭐 최악의 종목, 최악의 종목, 최고의 종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팔란티어가 1위를 했습니다. 일단. 예, 그게 오늘 제가 팔란티어.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최고의 종목 중에 팔란티어가 1위를 했어요. 100일 사이에? 100일 사이에. 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월 17일 이후로 이제 취임식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100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팔란티어가 1위를 했더라. 와. 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죠? 예, 그 외에 많은 기업들 또 일부 빅테크 기업들도 테슬라도 좋지 않았고 그보다 더 안 좋은 기업들도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사실상 모두가 처음 겪는 시장의 변동성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각 대통령들. 네, 각 대통령이 있었을 때 100일 동안에 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나 저 뭐예요? 봤을 때 루즈벨트 맨 처음에 78% 뭐예요? 네, 78%. 저 때 뭐 주식시장이 처음 생겼나요?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네. 뭐 역대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100일 동안의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7.9% 마이너스. 안 좋네요.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기 땐 괜찮았는데. 예. 자, 그리고 뭐 앞서서 뭐 레이건, 지미 카터 대통령도 뭐 좋지 11%가 않았지만은 제일 안 좋은 거.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가장 좋지 않은. 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1977년이에요. 1977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미 카터 시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100일 동안 겪는 여러 가지 변동성 중에 지금 최악이잖아요. 네. 77년 이후로. 네네. 많은 시장의 참여자분들은 거의 처음 겪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장은 우리가 모두가 처음 보고 있는 시장인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보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50년대생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한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인데 내가 만약에 25살 때 미국 주식을 시작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성인 75세잖아요. 기준으로. 성인 기준으로. 예, 예. 75세기 때문에 네. 거의 그렇게. 처음 대부분 알겠습니다. 예, 웬만하신 분들 아마 야 나는 태어나서 이런 변동성 처음 봤다. 그래서 저도 그렇죠, 방송을 그렇죠. 하면서 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네네. 저 여기 40년 있었는데 처음 봤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그러한 변동성이죠. 변동성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어느 정도 좀 회복할지는 미중 무역 관계에 달려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 요게 이제 인터뷰. 이거 요거 어디 오늘 또 인터뷰예요? 시장에서 가장 또 관심이 많았던 인터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매체랑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예요? 이게 더 아틀란틱이라는 이 매체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틀란틱? 요 매체 자체가 메이저 매체가 아니고, 일부 정말 좀 작은 매체거든요. 작은 매체인데, 지금 요 매체와 인터뷰를 한 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데 왜 이 매체와 인터뷰를 했냐? 그러니까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호기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요 헤드라인만 딱 보더라도 지금 나는 지금 I run the country and the worl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he's invincible이라는데 나는 무적이다, 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비욘세 노래 중에 그 막 소리 지르면서 Run the world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그 뭐, 춤을 추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천하무적. 지금 정말 예. 이 자기애가 어마어마하게 에고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센 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또 이제 인터뷰 때 좀 이야기를 했고,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자신이 단순히 미국 대통령 역할을 넘어서 글로벌 리더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주장했고요. 자, 트럼프가 본인의 재임식에 세계가 더 조용하고 안전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본인이 보여준 강경하고 일방적인 스타일이 국가 이익과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쭉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임기 관련해서 세 번째 임기라는 건 뭐냐면요. 2028년. 그러니까 지금이 2기고 3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벌써 트럼프 2028이라는 모자가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50불, 그러니까 50달러 정도 돼요. 지금 이미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벌써 이제 3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질문한 거죠. 세 번째 임기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혼란을 좀 초래할 것이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근데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깨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깨고 싶다. 지금까지 이런 룰을
나는 깨보고 싶다. 이거를 약간 혼잣말로 늘 얘기를 룰을 했는데 깨는 분이니까. 그래도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억망장자 계층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하면서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 그리고 메타 마크 저커버그를 그래도 칭찬을 했어요.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일부 시장에서는 좀 약간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프 베조스를 언급을 하고 또 마크 저커버그를 언급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부 아마존과 메타에 있어서 좀 우호적인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라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억망장자 계층들이 나에 대해서 과거에는 몰랐지만 자 지금은 더 높은 수준의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뉘앙스가 나에게 일부 좀 굴복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자 그리고 트럼프가 국방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 사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좀 곤란한 수준으로 많이 때려맞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미가 이렇게 얘기했던 배경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공격적인 추방 정책에 대한 압박을 받자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인정하면서도 더 큰 사명을 옹호하는 약간 그러한 어떤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본인 자랑을 조금 하고 네, 그렇게 뭐 정책적인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뭐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는 더 아틀란틱이라는 그런 매체와 네. 인터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야기가 더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인도가 아마 첫 무역협정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도 여기서 언급이 좀 됐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이 체결할 첫 무역협정 중 하나가 인도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밝혔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이 현재 15개에서 18개 주요 교육국과 각각 별도 맞춤형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특히 인도와 협정이 빠르게 체결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7월 달에 선거를 좀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인 무역 협상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아마 뭐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를 했었거든요. 이로 철회한 것은 이제 중국이 일부 갈등 완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부분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게 지속이 되면 중국이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협상이 타결된 것은 없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인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더 해야 돼요? 네. 우리 조현주 위원님이 예. 지금 새벽에 가끔 이제 우리 팀장님도 경험하셨죠? 택시가 길이 막혀가지고 이 새벽에 예. 길이 왜 막히나 보면은 뭐 도로공사나 혹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와 함께 이 예. 스튜디오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반도체주 많이 하락한 게 엔비디아 많이 하락한 게 걱정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뭐 다뤘었던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또 다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제가 지금 방금 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을 하나 봤거든요. 이 NXP 세미컨덕터 요런 기업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예.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요 기업도 어쨌든 이제 반도체 관련한 기업인데 역시나 관세 관련한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결국에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실적 발표한 내용들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반도체 쪽에 또 하나 있어서 이게 또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분위기에 형성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또 테슬라가 주가가
올랐죠. 예, 285달러까지 올랐는데 테슬라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국내 2차 전지주 오르기도 했고. 근데 자율주행, 뭐 로보택시와 그럼 여러 가지 좀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도 잠깐 전해드리자면 예. 사실 그동안 AI 관련해서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되게 조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경쟁에 뒤처질 여유가 없다. 그 사장인 브래드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관련한 뜨거워진 이런 경쟁 구도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행보를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양자 컴퓨팅 그동안 되게 조용했는데 이런 얘기가 또 더 자주 나오게 될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저는 어제 그 엔비디아가 그 화웨이의 AI 칩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네. 맞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더 큰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이 하락하는 더 큰 일이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뭐 그만큼 그러니까 과거 딥시크만큼은 그렇게 크게 파급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되겠어? 약간 이런 건가요? 엔비디아의 기술력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엔비디아지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나 그 중국 현장에 계신 분들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뭐 저도 이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듣는 거지만 네네. 지금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발전 속도가 그 기업 박람회를 가잖아요. 기업 박람회를 가면 그 부스를 딱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그런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거기서 경험을 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중국 보통 아니다? 그냥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이제 국내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그러니까 그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이 가서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 입장에서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에 대한 그 H백에 대한 그 AI 칩 반도체의 이야기도 저는 그냥 나온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 대한 물론 비중도 높고 여전히 지금 뭐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엄청난 마진율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야 이게 그 과거에 정말 그러한 엔비디아만 보였던 그러한 시장이 이제 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네. 뭐 최근에 이제 저도 좀 독서를 좀 하고 있는데 무슨 책 읽으세요? 이제 피터 틸이 썼던 이 과거에 네. 오래전에 썼던 네. 걸 제가 지금 이제 무슨 읽고 있긴 책이에요? 한데 사실 이제 완전 경쟁 기업과 독점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완전 경쟁 기업은 그 안에서 이익 자체가 낼 수가 없는 너무나도 경쟁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로투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제로투원?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좀 봤다가 뭐 다시 이제 제가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이 독점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는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완전 독점에서 이제 완전 경쟁으로 좀 넘어가는 그러한 초입 구간에 있는 기업들은 네. 조금은 우리가 조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물론 엔비디아가 또 보여줄 뭐 블랙베리나 네네. 루빈 또는 뭐 파인만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줄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또 어떨까는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그러한 어떤 기업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어떤 기업이 지금 완전 독점을 하고 있는가를 네.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글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딱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포워드 PR이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다릅니다. 사이트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핀비즈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포워드 PR이 15.9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이트 가면 아마 뭐 17, 18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분명히. 이게 왜 다 달라요? 예, 이게 여기가 조금 이제 낮게 나오더라고요. 예, 조금 다른데. 계산 방법이 다른가? 예, 뭐 하여튼 뭐 반영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런지.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15.9인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평가돼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로투 댄스 쳐달라는데요. 네? 제로투 댄스를 쳐달라고요? 제로투원 본다니까. 예. 제로투 댄스가 뭐죠? 예.
어떻게 뭐, 추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앞으로 좀 장기적인 어떤 방향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있고 AI 트렌드를 한마디로 또 이야기를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AI 트렌드라는 경우에는 결국에 하드웨어는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하드웨어 분야는. 근데 소프트웨어로 결국에는 이제 가야 된다. 소프트웨어 분야로 우리가 좀 확장해서 봐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뭐 최근에 뭐 서비스나우나 이러한 뭐 클라우드 기업들도 전혀 뭐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AI 소프트웨어로 어떤 기업이 네. 예, 그 자기의 분야를 그래도 조그만 분야라도 그 독점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자,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AI의 트렌드를 믿고 계신 또 메가 트렌드다. 메가 트렌드는 보통 10년짜리다. 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특히나 한 2, 3년 정도 장기 트렌드로 봤을 때 자, 어떤 기업들이 또 매력적인지 네. 또는 그 산업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또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완전 경쟁 기업보다는 독점 기업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고 버피돈께서도 항상 그 해자가 있는 그게 이제 기업을, 경제적 해자거든요. 투자를 근데 하라고 지금이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왜냐면 결국엔 빅테크가 그러한 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방금 뭐 보여드린 것도 포워드 PR이 엄청나게 낮잖아요. 그만큼 물론 이 포워드 PR만 보고 투자를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 예, 뭐 EPS 추정치가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이러한 포워드 PR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내가 정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네. 하는 기업들이 이제 뭐 지금은 제가 볼 때 쏟아져 나온 상황인데 이게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회를 또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발빠르게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가이던스도 좀 참고하면서 공부를 좀 해서 일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기간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을 우리가 발굴해낸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관련 업계에 있으면은 예. 그런 뭐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그런 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2년 동안 정말 해자를 갖춘 기업이 엔비디아였다면 뭐 AMD도 막 그 아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뭔가 이제 막 도전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반짝 기대만 있었지 사실 완전 네. 괴리가 너무 예. 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화웨이가 하겠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이거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온다. 그 중에 하나 저 대표적인 게 기후 변화고요.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진짜 저는 이거는 추워졌어요. 전혀 끝났다고 봐요. 사실 그냥 우리가 맞닥뜨려야 돼요. 네. 그 변화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주 장기 시결로 봤을 때는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러한 섹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산업 자동화거든요. 늘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도 인건비 때 비싸서 공장을 짓네 마네 뭐 이렇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 안에서 일부 로봇 자동화나 일부 산업 자동화를 만약에 꾀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다면 네. 지금의 약간의 좀 비효율적인 이런 인건비를 줄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 물론 그 사이에는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겠죠. 그 그렇죠. 사이에 노이즈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기업에서 좀 독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미 뭐 저출산 고령화 초고령화니까 산업 자체가 어디서 뭐 인구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죠. 예, 산업은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예, 그러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좀 다를 수 네.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냥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은 결국에는 주가에서 또 그런 주가적인 가격 자체가 또 녹아들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무조건 올 예. 수밖에 없는 거 저는 이제 노화 봅니다. 노화 맞아요. 그 바이오에 관련해서도 노화, 맞죠. 노화를 그리고 막고 싶어하는 인간의 정말 절대적인 심리. 그게 최근에 의료기기에 굉장한 모멘텀이 됐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저는 실버 산업도 괜찮게 봐요. 요새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버타운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실버타운은 예약을 뭐 20년 전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래요? 얘기까지 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정말 이제 병원 바로 붙어 있는. 그래서 예. 그런 산업에 있어서 이제 건설 쪽에 있어서 또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간병인 보험 미리미리 들어주시고요. 예, 실손보험도 미리미리 들어두십시오. 예, 안 드신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예, 우리가 아파지고 그러면은 다 이제 후회하고 그때 돼서는 가입을 못하니까 예, 보험 쪽도 괜찮네요. 그렇게 보면은 다양한 보험 좋죠. 보험들. 네. 재미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미국 보험도 다른 종목이 그렇고. 더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관계로 우리 박종원 팀장님의 최근에 이제 제로 투 원 요 책본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3프로 핫딜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제품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 회색 냉장고 계속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5-in-1 다목적 슬림 컨버터블 냉장고라는 이름입니다. 안에를 좀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안에 저 여기 밑에 사진에 있네요. 보면은 저 김치 그 통이라고 하죠. 저거 케이스까지 저희가 함께 드리고요. 이게 1인 가구이신 분들이 좀 좋아하실 혹은 이제 내가 집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서브로 하나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디자인이고 그런 제품입니다. 120리터짜리 냉장고고요. 냉장과 냉동 혹은 술장고 혹은 김치냉장고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완전 냉장고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드를 냉장하면 전체가 냉장고가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냉동고가 필요하다고 모드를 냉동고로 바꿔버리면은 전체가 다 냉동고로. 아니다 나는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김치냉장고 모드를 눌러두시면 전체가 다 김치냉장고 모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에 알맞은 온도로 설정을 해두시면은 술장고도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제품이 정가가 63만 원대인데요. 저희가 40만 원대, 49만 8천 원에 이번에 좀 구성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제품 이제 오늘은 약간 쌀쌀하다고 하지만 곧 정말 여름 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 필요하죠. 360도 에어 서큘레이터. 이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고요. 저희가 제품 무상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잡아놨습니다. 리모컨과 360도 3D 입체 회전이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죠? 삼엽 날개. 날개가 3개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3개. 그래서 이 날개가 상하 좌우 자유자재로 회전하면서 공기를 순환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17년간 ODM을 담당했었던 제조사로 인정받은 이 MN전자의 기술력을 담은 그런 제품이고요. 굉장히 또 컴팩트해서 집에 놨을 때 뭐 인테리어나 이런 미관을 해치지 않는 알맞은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바람부터 초강풍까지 8단계 미세풍량 조절이 가능하고요. 79,000원 정가에서 저희는 59,000원에 오늘 3프로 핫딜가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예, 네. 어떻게 냉장고에 뭐라도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아직 예. 안 오셨나? 조현주 위원님! 조현주 위원 아직 안 오셨네. 네. 어떡하죠? 아유, 정말 저희가 뭐 해야 되죠? 제로투텐스 한번 뭐 더 추실래요? 이야기해야죠. 뭐 어떤 예. 얘기 하실 게 있으세요? 네. 뭐 죄송합니다. 시장 이야기를 해야죠. 시장 얘기요. 시장 얘기 중에서 저는 사실 오늘 지금 채팅창에 류종원 기자님이 나오셔가지고 류종원 기자님 지금 듣고 계세요? 한번 코멘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어떻게 보시나요? 예, 테슬라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뭐 400불 간다, 뭐 앞으로 400불을 넘어설 것이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285달러고 네. 사실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되게 조용하죠. 지금 맞아요, 뭔가 맞아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자기가 입을 열면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건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저는 사실 이 관세 안에서도 이미 저는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이미 주가에 다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 애플 뭐 테슬라 할 거 없이 다들 아시죠? 뭐 차트의 흐름은 다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냥 오늘은 마지막으로 차트 한 번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테슬라를 일단 뭐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등산 한번 갔네요. 네, 크게 이제 정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노출이나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네. 크게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뭘 모르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애플도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곤 있지만 최근에
어떤 주가 회복력 자체가 그렇게 막 진짜 드라마틱하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 추세선을 또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네. 여기 저점을 뚫지 못했죠. 지금. 그래서 요걸 뚫고 올라가면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약간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자,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관세로 인해서 막 깨지고 있는데 네. 주가를 상당히 잘 버티고 있었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전 그중에 대표적으로 G 에어로스페이스였어요. 에어로스페이스라서 예, 좀 이게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가지 방산에 관련해서도 뭐 물론 있겠지만 과거 이제 그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이 관련주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이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중소형 기업들은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확 빠졌습니다. 요번에 악재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이제 거품이 좀 있었던 기업들은 크게 빠졌었는데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요 G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고하게 지금 주가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거 이제 주봉으로 제가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2023년 때부터 뭐 지속적으로 최근에 가장 큰 변동성을 줬지만 주가 회복력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다른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만약 전고점을 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또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팔란티어. 와, 벌써 이렇게 회복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재미난 게 124불이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반토막을 냈어요. 60불 때까지. 그러니까 칠 때도 빨리 튀고 뛰어 오를 때도 빨리 뛰어 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딱 반토막을 내고 와. 다시 120불 때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딱 2배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또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또 AI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팔란티어의 하나의 지금 물론 고평가돼 있습니다. 지금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이 24%대이긴 한데 네. 그래도 고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성장률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 팔란티어라는 것은 뭐 개별적으로 그냥 일개 기업으로 보기보다도 저는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흐름을 먼저 좀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 관세의 이슈가 조금 접어들게 되거나 된다면 또는 다시 AI가 또는 네. 스타게이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또 AI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은 저는 앞으로 하나의 바로미터로 좀 볼만하지 않을까. 왜요? 아니 우리 박 팀장이 너무 열심히 이야기해 주셔서 아니 뭐 이런 날이 많이 없어요. 제가 혼자 생각했던 이야기를 할 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신나세요 지금? 너무 재밌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좋아요. 난 7시 난 미안해가지고. 난 미안해가지고. 아니 근데 네. 잠깐 이제 팔란티어 얘기 끝난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지금 불 붙었거든요. 팔랑박이니까. 오케이. 가시죠. 그러다 예. 보니까 네. 지금 AI 소프트웨어에서도 네. 저는 꼭 한 번쯤은 꼭 챙겨야 되는 섹터다. 요거 신난 저 거. 지금 불 붙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자 이제 또 뭐 보지? 아니, 그러니까 류정호 기자님이 지금 잠깐 예.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댓글로 코멘트 주셨는데 일단은 류 기자님 저희가 이제 황 작가님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거절하지 마시고 저희 새벽 한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6월 로보택시 시작하고 테슬라는 좀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대감을 미리 올리지 않을까요? 싶은데 지금 류정호 기자님이 또 올려주신 게 판매 실적 펀더멘털은 중국에서 깨지면서 글로벌리 또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고 하면서 점점점 해주셨고 지금 운동하시면서 계속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조만간 류 기자님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박 팀장님. 네. 아쉽게도 이번에는 보내드려야 될 것 끝났어요? 같아요. 이제는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월간 뉴스레터 특집이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